한 20대 여성이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배달도 직접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나가는 여성의 차 앞에 웬 30대 남성이 길을 막고는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주치 상태였고요. 그 허공에다가 그냥 고성방가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크락션을 짧게 빵 했는데 안 비키길래 좀 더 기다렸다가 두 번째 빵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욕설이랑 뭐 난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남성 거친 욕설을 쏟아내더니 나중에는 여성의 가게까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성의 부모까지 찾아와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피해자분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거기 베스트 댓글이 사건 반장에 제보하세요였습니다. 제보를 하셨습니다. 자, 음식 배달을 가다가 봉변을 당하셨어요. 네, 일단 지난 9월 10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이사 온 지역에서 음식점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쯤이었는데 배달 음식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을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차량 앞쪽이었다고 하는데 제보자가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니까 남성이 날 치고 가든가 네가 알아서 가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요. 그 배달 음식은 다른 대행 기사를 불러서 들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동에서도 행패가 계속됐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요. 가해 남성은 제보자 가게까지 몇 번이나 찾아갔고 너 나오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또 경찰이 와서 경찰에 의해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끌려나갔는데요. 이 제보자분, 피해자분의 가게에는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족 총출동. 자, 가해 남성의 가족들이 제보자 가게로 우르르르르르 몰려왔습니다. 실제 상황 만나보시죠. 아저씨가 욕하지 마. 아저씨 말리지 마. 경찰 들었어요. 경찰 앞에서. 진짜 싸가지 이래 저거. 아드님이 경찰 앞에서 벽돌을 들었다고요. 제가 뭐 했는데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극했잖아요. 경찰 앞에서 들어가세요. 이리 와봐. 욕하지 말아요. 시비를 올라오는 거야 저거.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가족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사실 30대가 지금 이제 가해자죠, 첫 번째. 그 이후에 3명이 몰려오는데 60대로 추정된 아버지 또 어머니까지 와서 도대체. 제보자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왜 눈을 그렇게 뜨냐 싸가지 없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급기야는 제보자에게서 손을 또 올리기도 했고. 자, 알고 가해자가 빨간색. 그죠. 예. 가해자가 저 빨간색이죠. 다른 원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와가지고. 이거는 이분은 또 아버지. 네.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 다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고 가족들이 이 제보자한테 행패를 했던 겁니다. 뭐 일단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아수라장이에요, 양 변호사님. 예, 일단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그 아들이 가해자가 벽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깨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있는데 아하.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만류를 해서 벽돌은 내려놨는데 결국 발로 유리창을 부쉈어요. 지금 깼어. 예, 그렇게 부쉈고요. 저기서 끝내질 않고 저 앞에 차 보이시죠? 예. 저 차를 보면서 이 사이드 미러인데 이거 부수면 어떻게 되라고 자기 어머님께 물어봤답니다. 그러고요. 엄마한테 물어보죠. 그때 엄마 대답이 그거 물어주면 되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우리 아들 발로 차도 째고 네, 안 해.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이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는 아버지도 아까 내서 저거 눈을 왜 저렇게 뜨냐고 막 그러셨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맞았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정말 총출동하셨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저 집단 폭행을 가한 저 가족들 누구냐 알고 봤더니 세상에 똑같이 음식점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건 후에 제보자를 찾아왔는데 같은 동네에서. 네,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좀 좋게 해결해라 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언을 듣고 결국 뭐 동네 사람이고 하니까 가해 이 가족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당시 제보자는 4일 정도 영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음식도 폐기해야 했고요. 이런저런 손해 금액을 합쳐보니까 아이고, 아까 620만 발차기 한 원. 게 저렇게 됐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수리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폐기 음식 이 값까지 합쳐서 총 620만 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음식 폐기한 사진이며 뭐 증빙 자료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요, 2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벌금도 내야 하는데 그 돈 다 못 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를 제외한 그의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하고요. 제보자 가게 나서면서 음료수 잘 먹고 갑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입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우리 사건 현장 제작팀에서 그쪽에 연락을 했더니 가해자 측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흉기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뭐 유리창 깨고 말싸움 정도 한 거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떠들고 있느냐라는 식의 답변 태도로 왔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딸이 또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이 40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피해자 아니 또 자식 벌도 안 되는 키 작은 여자가 자꾸 말대꾸를 하니까 때릴 수가 없어서 좀 욕을 격하게 한 것뿐이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하나도 안 이어져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으면 말대꾸하면 안 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 드는데 그리고 아까 600만 원 청구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이제 피해자는 근거 자료를 갖춰서 아니 그거 하루 영업하는 게 돈 얼마나 번다고 600만 원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자기는 법대로 할 거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뿐이다. 아직까지는 당당하신 것 같아요. 자, 보통 아들이 저런 난동을 피면 말이죠, 교수님.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정신 차려 어디서 술주정을 이게 보통 부모들의 반응인데 말이죠. 아들 그거 얼마 안 하니까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들 전과자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은 저러다가 정말 큰일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난 경위인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처에서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외지인인 젊은 여성이 들어와가지고 식당을 개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일종의 이제 경쟁 심리로부터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저 이제 여자가 혼자 하고 있는 저 식당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면서 뭔가 이제 영업 방해를 할 생각들을 사실 저들끼리는 논의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난동을 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근데 더군다나 부모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두둔하다니요. 경우 없는 짓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이 세 명이 다 같이 똑같은 동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혼자서 외지인이 와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꼴이 보기가 싫어서 지금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이런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수정 교수님이 일단 뭐 범죄 심리학적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추론을 해보신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후에 또 스토리가 있다고요. 자,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고소도 했고요. 지금 재물 손괴가 있죠. 아들 같은 경우는 재물 손괴 혐의가 지금 될 수 있고 폭행하고 뭐 협박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방해죄하고 폭행이 지금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가해자 어머니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좀 처벌 좀 적게 받는 거 아니냐. 나 뒷백 있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CCTV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제가 제 눈에는 저 재물손괴 이 이상의 지금 범죄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지금 했었고 또 동기를 파야 되겠지만 저도 이수정 교수님하고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동기들이 더 있다 그러면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일부러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고요. 합의를 안 하는 건 형사합의, 민사합의 두 개 다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본인한테 아주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아마 이 가해자들이 합의하러 올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